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는지요? 오늘은요, 제주가 아니고 서울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좀 약간의 정장 차림으로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굳은 땅은 여러분께 간곡하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로 나왔지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여야 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법안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개고기 먹는 걸 좀 막아보자라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게 필요한지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비판이 있긴 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민주사회에서 가장 최종적인 사회적인 합의는 국회의 법률 통과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그래서 더군다나 여야가 일치된 견해로 법안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것은 최소한의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또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저는 그분들을 좀 설득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개고기를 상업으로 하는 분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국가에서 경제적인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걸 좀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논외로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은 아무래도 개고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뭐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여성보다는 남성 또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 계층에서 저는 제법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뭐 몇십만 명이 될지 아니면 몇백만 명이 될지. 옛날에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저 피부과학 교실의 주임 교수님 한 분이 엄청난 개고기 애호가였고 그러니까 그 밑에 레지던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다녀야 했고 신문사에 갔을 때도 멋있는 부장이 또 개고기 먹으러 가면 또 억지로 조금씩 먹어야 했고 뭐 이런 아픈 기억이 나네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니까 뭐든지 잡아 먹어야 했고 그런 점에서 개도 먹었다는 얘기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기억은 동네에서도 나이 좀 든 아저씨들이 그냥 몽둥이로 개를 막 잔인하게 때려서 잡아요. 그래갖고 그 모닥불을 태워서 개를 털을 그을리고 뭐 칼로 갈라서 먹고 뭐 이런 거를 수시로 봅니다. 여러분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만 돼도 아마 아주 흔하게 보던 장면이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야만스럽고 잔인하지만 또 그 당시에는 워낙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면 뭐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데 그걸 또 마구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칼로리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단백질도 어디에서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옛날 우리가 나의 영양 보충을 위해서 개고기를 먹어야 하는 당위성이 이제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제가 미국의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해서 몇 가지 데이터를 제시하기도 했잖아요. 개고기가 뇌졸중이나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개고기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논문은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먹은 그룹하고 안 먹은 그룹하고 뭐 5년, 10년 관찰해서 뭐 암이 더 많이 생겼다, 뭐 뇌졸중을 예방했다, 뭐 이런 데이터가 네버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죠. 개고기 속에 영양소가 다른 육류에 비해서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단백질 함량이든 지방 함량이든 비타민이든 뭐든 대동소이하고 동일합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개고기 안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성분이 있다? 노,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개고기를 먹으면 기운이 난다. 그냥 그분의 마음이죠. 그런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개고기만 갖고 있는 특별한 성분은 지금까지 밝혀진 게 단 하나도 없다. 그게 명백한 팩트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알다시피 이제 그 단백질은 육류인데 흰살코기하고 붉은살코기하고 분류를 하잖아요. 흰살코기가 이제 생선 쪽입니다. 붉은색 살코기가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개고기가 포함이 되는 거죠. 헤모글로빈이 들어가는 붉은색. 그런데 이 개고기는 소고기와 더불어 가지지방산이라고요. 특별한 지방산이 좀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 가지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암 발생률이 높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적색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인간에게 대장암을 비롯한 암 발생률을 높인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적색육에 해당하는 개고기를 많이 먹는 건 사망률도 올라가고 암 발생률도 높고 건강상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건강에 필요한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색 살코기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생선 아니면 뭐 달걀, 우유 이런 걸로도 우리가 원하는 완전 단백질, 20가지 아미노산이 모두가 들어간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도 남다는 얘기예요. 굳이 여기서 개고기뿐 아니라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개만 불쌍하냐? 소, 닭, 돼지는 더 불쌍해. 그건 먹으면서 왜 개고기는 못 먹게 해? 뭐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주에 살면서 목장 근처 지나가면 어린 그 송아지나 말이나 돼지나 닭들 보면 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시죠? 돼지는 특히 개보다 지능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가끔 유튜브를 보면 미국에서는 소나 돼지나 닭을 애완동물로 집에서 기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귀여움을 떨어요. 주인한테 막 꼬리 흔들고 부비고 재롱을 떨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미국의 어떤 남자가 조그만 그 암컷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 이름이 에스더예요. 그래갖고 에스터 원더피그 해갖고 유튜브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 어쨌거나 제 얘기는 뭐 소나 돼지나 닭을 못 먹게 할 권리도 제가 없고 먹는 거야 먹을 수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들 생물을 도축하는 걸 좀 줄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뿐만 아니고 더 넓게 나아가면 어, 불필요하게 생명을 죽이는 거. 유튜브 채널 보면 오랜 세월 길렀던 소를 도축장에 파는데 그 소가 이렇게 끌려가다가 한번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막 하는데 아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들도 죽을 때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돼지나 소나 닭도 참 어쩔 수 없이 먹어야는 하지만 그러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아주 중요하다. 철학적으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식욕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오랜 전통이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단 한 마리라도 덜 죽일 수 있으면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소, 돼지, 닭을 잡아먹는데 개라고 못 잡아먹을 이유가 뭐냐? 라고 반문하실 게 아니고, 개라도 거기서 좀 해방을 시켜줍시다. 한 종류라도. 그리고 소, 닭, 바지라 하더라도, 그들을 우리가 뭐, 1년에 뭐, 100, 뭐, 100근을 먹었다면,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한 90근으로 좀 줄입시다. 한 몇 마리라도 소나 돼지나 닭을 좀 덜 죽일 수 있다면 그러면 지구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 동물들의 그 복지랄까요? 생명권을 존중하는 그런 대열에 문명인으로 동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말씀이 좀 불쾌하셨다면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어, 호소하는 거예요.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애견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4천만 명은 개를 안 기르는 분들이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고 그분들 보면은 개를 기르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속마음을 저는 압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피해가 되는 게 맞거든요. 뭐 가면은 이런 데 뭐 오줌 누고 또 안 치우고 짖고 물고 여러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개를 키우는 분들은 각별히 분발하고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항상 조심하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거나 1,000만 명이면 인구의 작은 숫자가 아니고 그들에겐 자기가 키우는 이 강아지가 가족과도 같은 정말 소중한 존재다. 저도 겨울이를 키웁니다마는 이 아이가 아프면 저도 굉장히 아프고 이 아이가 항상 저를 기다리고 꼬리치고 흔들고 할 때 정말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죽하면 저는 겨울이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동자를 쳐다보면 이 맑은 눈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주를 본다고 할까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뭐 한 15년 남짓하다가 헤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저에게 주고 간 그 뜨거운 사랑은 저는 죽어도 잊지 못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제가 얻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 개를 식용으로 먹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무쪼록 개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어, 개를 키우는 분들의 절절한 마음을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개고기를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호소하는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